이번 영상은 은퇴 노후에 가진 건 목돈 1억뿐인데 어떻게 먹고 살지? 또 얼마씩 뺏었어? 준비했습니다. 은퇴 시 평균 금융자산이 1,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가진 것이 목돈 1억 원일 때 매월 얼마씩 뺐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목돈의 금액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 여러분의 은퇴자산과 대비해서 계산해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모은 자산에서 매월 얼마씩 인출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인출 금액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 은퇴자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은퇴자들이 금융 전문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How much can I spend? 얼마나 써야 하나입니다. 먼저 은퇴 5년 늦추기 대 투자 수익률 높이기 어느 것이 나을까 이야기부터 해봅니다. 은퇴자산 1억 원이 있다고 할 때 매월 얼마씩 쓰는 게 최선인지는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부부가 인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알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월 인출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자산 1억 원 있다 할 때 인출 기간을 25년 동안 금리 2%로 가정하면 인출할 수 있는 월 평균 생활비는 35만 원 정도입니다. 1억 원당 35만 원씩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부가 은퇴자산으로 3억 원이 있고 국민연금으로 월 90, 개인연금에서 30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은 월 생활비로 225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월 생활비가 기대보다 부족한 경우 생활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이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평생 현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은퇴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럼 은퇴 시기를 늦춘 경우로 계산해보면 65세일 때 인출을 시작하면 은퇴 자산 1억 원은 월 39만 원, 3억 원이라면 117만 원씩 꺼내 쓸 수 있습니다. 70세로 5년 더 늦춰 인출을 시작하면 1억 원에 월 46만 원, 3억 원이라면 13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은퇴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운용 수익률을 연 2%에서 4%로 2%를 높이면 1억 원당 월 생활비가 35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11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는 은퇴 시기를 60에서 70세로 10년 연장했을 때와 같은 효과이죠. 수익률을 6%로 더 높여볼까요? 1억 원에 월 59만 원씩 꺼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월 13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니 당연 운용 수익률 높이기, 은퇴 시기를 늦추기를 같이 하고 다음으로 운용 수익률 높이기, 다음으로 은퇴 시기를 늦추기 이러한 순서가 좋겠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퇴 자산을 투자할 때에는 운용 성과와 인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출 계획을 유동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투자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면 생활비를 낮추면 되고 투자 성과가 뛰어나다면 생활비를 늘리거나 다른 목적 자금을 만들 계획으로 초과금을 따로 떼어두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완벽한 자산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구성해야만 하죠. 은퇴 시에 현금 자산이 1억 원, 2억 원 선과 60세 은퇴는 기본처럼 되어 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미리 짜둔 포트폴리오는 모두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은퇴 자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여러 자산을 조합하며 은퇴 자산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퇴 자산 구성의 가장 이상형은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첫째 월 현금 흐름이 있고 둘째 장기적으로 목돈을 지킬 수 있으며 셋째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산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형의 은퇴 자산은 말 그대로 이상형일 뿐이며 현실형은 아닙니다. 위의 이상형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이라도 충족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 속에서 은퇴 자산은 어느 하나가 부족합니다.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처럼 사망 시점까지 월 현금 흐름을 제공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어렵겠고요. 또 대부분 투자 상품의 광고 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안겨준다고 말한다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매되는 모든 저축 상품과 같이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은 인플레이션 대비가 어렵죠. 지금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은행에 안정적 예금으로 넣어둔다면 그냥 앉아서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닥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춧돌에 해당되는 자산, 즉 죽을 때까지 월 현금흐름이 나오는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 자산들이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상품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도 구비해 놔야 합니다. 가치 있는 기업의 고수익 배당 주식, 물가 연동 채권, 수익형 부동산 등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들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이 가장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명이 길어진 세상에서는 투자의 시간과 지평을 넓히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은퇴 이후에는 현금 유동성이 꼭 필요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금융위기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 초 인터넷 버블 붕괴, 2003년 카드채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찾아오는 위기, 참 지금 겪고 있는 2019년 코로나 위기도 있군요. 현금은 위기 시 가장 확실한 도피처이자 안전자산입니다. 은퇴 이후의 자산 운용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자금은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달러면 더욱 좋겠고요. 현금 유동성이 확보돼 있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알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은퇴자산 운용이라는 긴 항해에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은 1억이 있을 때 매월 얼마씩 뺐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월 얼마씩 현금 흐름을 만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노후에 가진 건 목돈 1억인데 어떻게 먹고 살지? 월 얼마씩 또 뺐어?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